지난 시간에 이어서 템플릿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JDB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JDBC 템플릿이라는 것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이제 업데이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시 DAO를 활용을 했고요. JDBC 컨텍스트 안에서 유저 DAO죠. 유저 DAO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지난 시간에는 JDBC 컨텍스트라는 것을 제가 직접 정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거기에 넣고 이제 변경되는 부분을만 여기서 이제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JDBC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JDBC 템플릿은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하나의 클래스고요. 얘는 그 부연체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DAO 팩토리에서 템플릿, 그냥 JDBC 템플릿 그대로 썼네요. 얘 자체가 클래스인데 얘도 아마 부연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살펴보면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가지고 있는 함수가 다르다. 이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규먼트는 실제 실행할 SQL 문장, 그리고 SQL 문장 안에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변수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문장 뒤에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넘겨주면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이 뒤에 각각의 매개 변수를 여기에다가 물음표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 안에 문장을 실행하는 동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JDBC 컨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템플릿한테 위임을 시켜서 문장을 실행시킨다 라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말 그대로 템플릿이 되는 거고, 무슨 동작을 하냐면 어떤 DB 커넥션을 가져오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하고 이 SQL 문장을 그 스테이트먼트한테 할당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한 것까지 얘가 어떤 동작을 시켜준다. 그런 동작을 앞전에서는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봤던 거고, 실제로 스프링은 그거를 구현해 놓은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delete all 역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문장을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넘겨주는 그 SQL 문장이 이렇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넘어가고, 얘는 이 안에 물음표를 넘겨줄 어떤 매개 변수가 추가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장만 넘겨주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get은 아직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로 JDBC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얘는 업데이트 문장 그 메서드도 있지만 좀 다른 형태의 메서드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get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를 했어요. 얘가 하는 일은 DB에서 이 어떤 문장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실행 결과값을 결국엔 받아오는 것인데, 얘가 하는 일은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내가 리턴 받을 타입을 지정을 하고, 이 안에서 지정한 결과값이 뭐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 문장은 유저스 테이블에 몇 개의 로우가 있냐,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조회하는 문장이고, 그걸 실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query for object 메소드가 JDBC 템플릿 안에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돌려보면 뭐 똑같이
셋업 하는 방식에서는 delete all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삭제해주는. 그 add 있고 get 있고 get count가 있어요. get count에서 add 첫 번째 유저를 집어넣고 count를 가져왔을 때 한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하나를 더 넣어봐요. 뭐든지 이제 테스트는 좀 견고한 게 좋으니까 하나를 더 넣은 상태에서 get count를 했을 때 데이터가 두 개인지까지 검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JDBC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봤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이제 get이라고 하는 것을 JDBC 템플릿을 사용해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역시 query for object를 활용을 했고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로 매개 변수로는 문장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 문장 안에서 사용할 또 다른 매개 변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그 결과의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row mapper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 각각의 결과를 지금 그 결과를 이 매퍼를 사용해 가지고 리절트 셋에 이렇게 들어오면 리절트 셋에 있는 거를 가지고 실제 내가 어떤 객체에다가 매핑을 시킬 거다 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타입은 유저가 될 거고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유저 값에 이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걔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어떤 그 유저 객체 하나를 가져와서 걔를 매핑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담고 그 결과를 던져주는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쿼리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한 예제를 또 추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업데이트 받고 query for object를 봤어요. 이번엔 get all이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했어요. 얘를 추가한 목적은 이 query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query for object가 아닌 query라는 문장에서는 실제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오는 거예요. 그 DB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와서 리스트 형태로 담습니다. 역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객체의 타입은 유저라고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매퍼를 전달해주면 이 각각의 유저스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저 데이터가 이 유저 로우 매퍼를 통해서 각각의 로우를 이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시켜주는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실행될 때마다 얘가 실행돼서 리스트에 담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던져주면 실제 get count가 아까 했던 거고 get all을 해보면 유저 1을 하나 넣어서 가져왔을 때 count가 한 개인지 보고 get all을 한 다음에 실제 내가 넣었던 데이터랑 다시 get all 함수를 사용해서 가져온 어떤 값이랑 비교해서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넣었을 때도 카운트를 세고 가져와서 두 번째 값이 내가 두 번째 넣었던 값하고 맞는지 검증을 하고 마지막 세 개까지 이렇게 검증을 해봅니다. 견고할수록 좋은 거니까. 왜냐면 왜 이거를 해보냐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데 그 데이터가 맞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맞는 위치에 들어가서 조회가 된 건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두 번까지 세 개까지 넣어본 거예요. 조금 더 견고한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보면 여기서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만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동작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검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잘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가 들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고
넘어온 아규먼트가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조회 결과가 없을 때를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보면 get all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 비우고 테스트를 동작을 실행을 해볼 건데 get all을 했을 때 아직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get all을 실행하고 리절트를 가져왔을 때 이 리절트의 사이즈가 리절트 리스트 객체의 사이즈가 0이다라는 것을 추가로 검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견고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뭔가 또 중복을 제거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중복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보면 로우 매퍼라는 게 우리가 그 쿼리 포 오브젝트 즉 쿼리 포 오브젝트 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하나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유저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있고 모든 유저 리스트를 가져올 때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유저 매퍼를 로우 매퍼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앞전 예제에서는 로우 매퍼가 get에서 정의가 또 해있고 또 get all에서 또 정의가 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 변수로 로우 매퍼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재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깔끔해졌죠. add 메서드와 delete all, get 그리고 get count, get all. 아까 처음에 이제 컨텍스트를 우리가 직접 정의했을 때 대비보다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기능이 구현이 됐어요. 읽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뭔가 이 쿼리를 수정할 때도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안 주고 아주 좋은 구조가 됐죠. 이렇게 해서 JDBC 템플릿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템플릿 형태의 어떤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와 봤어요. 중복되는 코드를 일부러 만들어 보고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조금씩 패턴, 디자인 패턴을 이것도 적용해 보고 좀 더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JDBC 템플릿을 활용하는 형태로까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된 부분과 변경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어떤 그 객체지향적인 디자인 패턴이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템플릿으로 구분해서 모든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 템플릿을 구성을 하고 변경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전달을 해가지고 템플릿한테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제거되고 코드도 훨씬 깔끔해지고 읽기 쉬워진다. 그래서 뭔가 그 확장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아주 편리한 구조로 변모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3장 JDB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외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긴 할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어떤 종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로그를 찍거나 이슈 트래킹을 한다고 했을 때 예외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예외가 묻혀서 어떤 이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예외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